너무 큰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사위와 일을 저질러 버렸거든요. 그날 있었던 일을 말해볼 테니 제가 단순히 실수한 것인지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1살 어린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딸이 하나 있는 이혼남이었어요. 남편은 제가 20살 때부터 일하던 식당 사장님이었습니다. 직원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보너스도 두둑히 챙겨주는 사장님의 넓은 마음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사장님은 저를 여동생처럼 아껴주었어요. 일을 하다가 힘들어 보이면 사장님은 저에게 방에 들어가서 쉬다 나오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저를 아껴주고 배려해주는 사장님에게 반해 제가 먼저 사장님에게 연애를 하자고 말했어요. 어린 나이에 참 용기가 있었네요. 사장님은 웃으면서 제가 좀 더 크면 연애를 하자고 했고, 저는 이미 성인인데 더 클 일이 뭐가 있냐며 연애를 하자고 졸랐습니다. 사장님은 저에게 사정을 말하더라고요. 자기는 딸이 하나 있는 이혼남이라고 하면서 저와 비슷한 나이에 젊고 멋진 남자와 연애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부터 났어요. 사장님이 이혼남이라서 슬펐던 것이 아니라 사장님이 저를 자꾸 거절하는 것 때문에 슬펐습니다. 저는 계속 사장님에게 연애를 하자고 졸랐고 결국 사장님은 저를 받아주었어요. 그 사장님이 저의 남편입니다. 결혼해서 남편이 사는 집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5살짜리 딸과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남편이 운영하는 식당은 시골의 외진 곳에 있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곳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운영을 하다가 남편이 이어받아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운영할 때부터 장사가 잘 되어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요. 그래서 가게를 넓혀가면서 식당 주변에 있는 땅을 많이 샀다고 합니다. 결혼하고 저는 아이를 돌보며 식당이 바쁠 때는 나가서 일도 하며 살았어요. 딸아이는 저를 잘 따랐습니다. 딸아이가 초등학생이 되었을 때 시어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학교에 엄마가 갈 일이 있을 때가 걱정되었다고요. 그런데 저 같은 젊고 예쁜 엄마가 학교에 가면 딸아이가 좋아할 것이라고요. 저는 딸아이를 지극정성으로 키우며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자를 낳아줘서 고맙다는 말을 자주 했어요. 딸은 제가 낳은 딸이 아니지만 저는 제가 낳은 아들들보다 딸과 훨씬 더 친하게 지냈습니다. 딸은 제가 새엄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저를 너무 잘 따라주었죠. 그리고 남동생들을 잘 보살펴주는 착한 누나였습니다. 딸은 공부도 열심히 해서 명문대에 들어갔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윗감을 데리고 왔죠. 언제나 똑소리 나는 딸이었기 때문에 좋은 남자를 골랐을 것이라고 믿고 저와 남편은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사위는 키도 크고 잘생겼습니다. 저를 처음 봤을 때 사위는 누나처럼 젊은 장모님이 생겨서 너무 좋다고 하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사위는 딸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사위와 저는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딸은 결혼해서 사위와 잘 살았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딸은 아이를 낳지 않았습니다. 저의 아들들도 누나가 얼른 아이를 낳아서 조카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자주 말했어요. 저도 손주를 얼른 보고 싶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도 증손주를 보고 싶다고 늘 말씀하셨는데 시어머니는 결국 증손주를 못 보고 돌아가셨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딸아이의 몸에 문제가 있어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위에게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더군요. 하지만 딸을 위해서 사위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딸은 불임 판정을 받고 나서 사위와 부부 관계를
잘 안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담감이 커졌나 봐요. 사위는 늘 혈기왕성한 사람인데 딸은 사위에게 맞춰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불임인 거랑 부부관계랑 무슨 상관이냐고 했더니 딸은 자기도 모르겠답니다. 자기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지만 자꾸 거부하게 된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 남편이 나이가 들면서 힘이 떨어진 것이 저는 너무도 아쉬운데 말이죠. 아들들도 직장을 다니게 되어 집을 떠나고 시어머니도 안 계시니 집이 너무 허전하게 느껴지더군요. 식당을 운영하며 늘 바쁜 남편 때문에 저는 더 적적함을 느꼈습니다. 자식들이 집에 언제 오려나 이런 생각만 하며 살았죠. 저희 아들들과 사위는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 만나서 술도 한잔한다고 해요. 주말에 가끔 아들들과 딸이 저희 집에 옵니다. 오면 식당에서 음식을 가지고 와서 집에서 술과 함께 먹습니다. 딸도 술을 잘 마시는 편이에요. 저는 술을 거의 못 마십니다. 맥주 한 잔 정도만 마셔요. 아이들이 와서 집이 떠들썩하게 술판을 벌이는 것이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외진 시골집에서 남편과 단둘이 적적하게 살고 있다가 아이들이 와서 국적되니 좋을 수밖에 없겠죠. 얼마 전 주말에 딸과 사위가 저희 집에 놀러 왔습니다. 남편은 새벽 1시까지 식당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서 딸 부부와 저 이렇게 셋이서 저녁을 먹고 술자리를 가졌어요. 딸과 사위는 술이 좀 과하게 마시더라고요. 술에 취한 사위는 딸이 부부관계를 잘 해주지 않아 불만이라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딸은 그런 얘기를 왜 엄마 앞에서 하냐고 화를 냈죠. 저는 괜찮다고 엄마 앞에서 못할 말이 뭐가 있냐며 딸을 나무라고 사위의 얘기를 차분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사위는 불만을 한참 얘기하더니 그래도 자기는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더군요. 이 말을 듣고 저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둘은 천생연분이거든요. 밤이 늦어 잠을 자기 위해 술자리를 정리했습니다. 딸은 저와 자겠다고 하며 제 침대에 눕더군요. 저는 딸 옆에서 잠이 들었는데 무슨 소리가 들려 잠을 깼습니다. 딸이 사위에게 성질을 부리고 있더라고요. 사위가 딸을 데리고 가서 자려고 깨웠던 것 같습니다. 딸은 싫다고 거부를 하다가 목소리가 커져서 그 소리에 제가 깼던 것이었죠. 저는 자는 척을 했어요. 결국 사위는 포기하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가 저를 툭툭 쳐서 깨웠습니다. 남편이 왔나 하며 눈을 떠보니 사위가 저를 툭툭 치고 있는 것이었어요. 사위는 저를 자기 와이프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 전에 사위가 방에 왔다 갔을 때 딸은 화장실을 다녀왔고 저와 자리를 바꿔서 자고 있었거든요. 저는 사위에게 잠이 안 와? 잠자리가 불편해. 이렇게 물었는데 사위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말끝을 흐리더군요. 사위는 제 손목을 잡고 저를 일으켰습니다. 지금도 저는 이해가 가질 않아요. 저는 사위를 따라서 방을 나왔습니다. 사위는 자기가 자던 방으로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그곳에서 저는 사위가 원하는 것을 실컷 하도록 해주었습니다. 너무 떨렸지만 솔직히 저는 너무 좋았어요. 일이 끝나고 돌아 누워 잠이 든 사위 옆에 누워 저는 숨을 고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위는 술에 많이 취해서 나를 자기 와이프인 줄 알았을 거야. 모른 채 하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옷을 입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사위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행동하더군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후에 딸과 사위가 집으로 돌아간다고 하기에 배웅을 하고 나니 또 적적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걱정이 되더군요. 사위가 정말 나를 딸이라고 생각한 걸까?
나라는 것을 알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어젯밤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아래쪽이 저릿해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요일에 딸에게 전화가 왔는데 주말에 또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딸과 사위는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저희 집에 왔었거든요. 지난주에 왔던 애들이 또 온다고 저와 남편은 딸 부부가 자주 오면 좋았죠. 시골 외진 곳에서 둘이 살면서 늘 적적했으니까요. 주말에 딸과 사위가 왔고 저는 사위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놓았습니다. 사위는 제가 해놓은 음식을 며칠 굶은 사람처럼 잘 먹어주었습니다. 저희는 평소처럼 술상을 차렸죠. 사위는 술을 안 사왔다고 하더군요. 사위가 좋아하는 술이 따로 있는데 평소에는 저희 집에 오는 길에 마트에 들러 사위가 그 술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 술을 안 사왔다는 것이었어요. 마트에 가서 술을 사오겠다고 집을 나서는 사위에게 이 시간에는 그 마트가 문을 닫았을 거라고 다른 마트로 가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사위는 다른 마트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하길래 저는 딸에게 같이 갔다 오라고 했죠. 딸은 올 때 자기가 운전하고 와서 너무 피곤하다며 사위에게 혼자 다녀오라고 하더군요. 이 동네 지리를 잘 모르는 사위를 혼자 보낼 수가 없어서 제가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사위와 함께 차를 타고 제가 길을 알려주었어요. 술을 사가지고 오는 길에 사위가 묻더군요. 엄마, 지난주에는 정말 고마웠어요. 이러면서 저를 보고 빙그레 웃는 것이었습니다. 사위는 저를 엄마라고 불러요. 어머니나 장모님이라고 부르면 너무 멀게 느껴진다고요. 저는 사위의 말에 너무 놀랐습니다. 사위가 그날 품에 안은 것이 딸이라고 생각하길 바라고 또 바랬는데 사위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사위는 엄마는 어땠어요? 이렇게 묻더군요. 저는 어땠기는 이렇게 말을 잊지 못하고 있었는데 사위는 엄마도 좋았죠. 이렇게 물으며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위는 신이 난 표정으로 시골길 옆 공터에 차를 세웠습니다. 저에게 내리라고 하더군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차 밖에서 사위는 저를 안았고 저는 거부하지 못했어요. 일이 끝나고 사위는 신이 난 표정으로 저를 차에 태웠습니다. 저는 너무 긴장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딸과 사위와 함께 술을 조금 마시다가 저는 일찍 잤습니다. 딸과 사위를 보내고 저는 무척 고민했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지? 저는 며칠간 고민을 하다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딸과 사위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요. 그 후로 딸과 사위는 매주 주말마다 저희 집에 왔습니다. 한 번을 딸과 사위, 저희 아들들 모두 모여서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제가 집 옆 창고에 술을 가지러 간 적이 없었어요. 사위는 어두워서 위험하다고 하며 저를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창고에서 일을 치르고 술을 가지고 들어갔죠. 딸에게 요즘은 너네 부부 사이가 어떻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딸은 자기 남편이 자기를 귀찮게 하지 않아 너무 좋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부부 사이가 너무 좋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안심했죠. 저는 딸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혼자 사는 5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부끄러운 얘기이지만 저는 비로소 여자가 되었습니다. 30대 후반에 남편과 이혼하고 지금까지 혼자 살았어요. 얼마 전에 둘째 딸도 결혼을 시켰고 이제 제가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혼 후에 아이들만 바라보고 살았지만 남자가 전혀 없지는 않았어요. 만났던 남자도 있었지만 저는 남녀 관계에 있어서 단 한 번도 큰 느낌을 받아본 적은 없었습니다. 사위가 저의 응어리진 몸과 마음을 풀어주었네요. 저는 미용실을 하며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동네 아줌마들의 집합소 같은 곳이었죠.
언니 동생하며 지내는 동네 아줌마들이 저희 미용실에 와서 차도 마시고 수다도 떠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혼자 산다고 별의별 남자들이 찝적댔습니다. 친한 언니 남편도 은근히 저와 따로 만나자는 제안을 했고, 미용실 손님들 중에서 흔치 않은 남자 손님들도 저에게 더러운 농담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너무 외로워서 남자를 만나기도 했어요. 남편과 부부관계에서도 별 느낌을 받지는 못했지만, 이혼 후 만난 남자들도 자기가 병강쇠라 자랑을 했지만 10분을 넘기지 못하는 남자들 뿐이었습니다. 예전에 미용실 단골 언니들과 한때 나이트에 자주 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나이 제한 없이 모든 연령대가 출입할 수 있는 관광 나이트였어요. 그때 웨이터의 손에 이끌려 남자들이 있는 자리에 앉았는데 한 남자가 유독 나이가 어려 보였습니다. 그 남자는 대학교 졸업반이라고 하더라고요. 저와 거의 20살 차이가 나는 남자였죠. 그 남자는 저에게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한동안 만남을 가졌죠. 어린 친구가 참 힘도 좋고 조절도 잘했습니다. 1시간은 기본이었어요. 저는 그 남자로 인해 처음으로 여자로서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 남자는 미안하게 생각했지만 그 남자와 만나서 돈을 못 쓰게 했어요. 한 달 정도 만났는데 제가 사귀던 남자친구가 눈치를 챘고 무슨 사단이 날지 몰라 그 어린 남자와는 헤어졌습니다. 오래전 일이었고 잊고 지내고 있었는데 얼마 전 둘째 사위가 저에게 조용히 다가와 하는 말에 깜짝 놀라 주저앉을 뻔했네요. 오빠 안 보고 싶었어? 이렇게 말하는데 사위의 얼굴을 자세히 보다가 저는 너무 놀라고 말았습니다. 오래전 잠시 만났던 그 학생이었어요. 나와 한 달간 만나기만 하면 뜨거운 시간을 갖던 그 연하남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사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저는 맹세코 몰랐습니다. 오빠라는 말은 그 당시 연하남이 저와 같은 연상녀가 좋다고 했고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연상녀가 오빠라 불러주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그 남자를 오빠라고 불렀거든요. 저는 그때 남편이 눈치를 챈 것 같다고 연하남에게 말했고 그래서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그 사실을 믿었고 그렇게 연락이 끊긴 채로 지낸 것이었어요. 그 연하남이 바로 사위였습니다. 사위는 저에게 그동안의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저와 헤어지고 저를 많이 그리워했지만 남편에게 걸리면 안 되니 어쩔 수 없이 참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자기에게 남편이 없으면서 그렇게 거짓말을 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너무 어린 남자였기에 미안해서 그랬다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이제는 사위가 되었으니 과거는 잊고 지내자고 했습니다. 사위는 저에게 진짜 자기를 몰라봤냐고 묻는데 저는 정말로 몰라봤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이었어요. 사위는 어느 날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저희 집에 오겠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둘이 싸웠거나 딸에게 무슨 불만이 있나 했는데 집으로 온 사위의 입에서 엄청난 말이 나왔습니다. 술을 좀 마신 듯 술 냄새가 조금 나는 채로 사위는 말하더라고요. 저와 헤어지고 저를 잊지 못하고 한동안 지냈다고요. 저처럼 자기에게 잘 맞춰주는 여자는 없었다고 합니다. 너무 좋았었다고 하며 그 전에 저를 부르던 호칭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겉으로는 화가 난 척했지만 저의 심장은 심하게 뛰고 있었어요. 사위는 저에게 본인의 존재를 알린 후 딸과 자꾸 싸우게 되더라고 말하더군요. 마음이 저에게 가 있어서 그런 것 같다고 하면서 이러다 이혼하게 될까 걱정이 된다는 말에 순간 걱정이 되었습니다. 제 손목을 잡고 그 전에 부르던 호칭으로 저를 부르며 방으로 저를 이끄는데 저도 모르게 따르게 되었습니다. 예전과 같이 사위와 1시간 넘게 시간을 보냈어요. 저는 사위에게 우리 딸 잘해주라고 했습니다. 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테니 우리 딸과 사이좋게 지내달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사위는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고는 그럼 자기가 오고 싶을 때 이렇게 와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눈도 있고 혹시 모르니 집에서 말고 밖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사위는 알겠다고 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사위를 만나 시간을 보낼 때마다 딸과 사이좋게 지내달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일부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 때문에 딸과 사이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사위의 말은 거짓말일 거예요. 저를 꼬시기 위해서 한 말이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다시 그때 그 느낌을 그리워하며 힘들었거든요. 다른 남자는 주지 못했던 그 느낌을 주었던 남자와 다시 뜨거운 시간을 보낼 욕심에 속는 척
당황한 척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러는 것은 딸을 위해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사위에게 딸과 잘 지내달라고 신신당부를 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위는 딸은 밍숭맹숭한데 저는 농염해서 좋다고 합니다.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서 만나려고 합니다. 딸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희생하는 척하며 사위와 만나고 있고 사위의 여러 가지 요구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요구를 들어주는 척하고 있지만 사실 그런 요구를 받는 것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부끄럽지만 나는 그다지 정이 없는 결혼을 한 사람이다. 요즘 선봐서 결혼하는 사람이 있나? 그래도 와이프와 잘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는 중이다. 나는 25살에 결혼을 했다. 왜 그렇게 일찍 했는지 써리모에게만 고백해 보겠다. 나는 7대 독자이다. 친가 쪽 친척은 고모들이 많고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가 없다. 그렇게 아들이 귀한 집안이다. 나는 현재 대학생이다. 군 전역한 지 1년도 안 되었는데 우리 친할아버지가 얼른 결혼해서 대를 이어야 한다고 강조하셨기 때문이다. 안 그래도 우리 할아버지는 이름만 대면 알아주는 중견기업의 창업자이시다. 우리 할아버지 회사 제품 광고는 매일 TV에서 나온다. 아버지는 할아버지 밑에서 일을 배워서 지금 사장 직함을 가지고 있다. 할아버지는 독자인 아빠의 아들인 나에게 관심이 엄청 많다. 그리고 다른 집과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얼른 결혼해서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강조하셨다. 다른 집은 대학 졸업해서 취직해서 돈 모으고 하려면 몇 년은 걸리는데 우리 집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니 부모님이 소개한 여자와 선을 봤다. 몇 명을 만나봤는데 지금의 와이프와 말이 제일 잘 통했다. 그리고 성격도 매우 좋아 보였다. 와이프의 이름은 선희이다. 선희는 나랑 동갑이고 회사에 다니고 있다. 임신하면 당장 회사를 관두기로 약속하고 선희와 10번 만나고 결혼식을 치렀다. 할아버지는 신혼집으로 초역세권 아파트 42평짜리를 올수리 해주셨다. 그리고 고급 승용차도 사주셨다. 와이프가 아이를 낳게 될 경우 안전한 외제차를 사주시기로 약속했다. 나는 그동안 여자를 깊게 사귄 적이 없다. 선희를 소개받은 지 2개월 만에 결혼을 하는 것이었고 요즘 사람 같지 않게 신혼여행 때 부부관계를 하자는 말에 선희의 말을 들어주기로 했다. 많이 힘들었지만 내심 기대하며 결혼식 날만 기다렸다. 호텔에서 성대하게 결혼식을 치렀고 호주로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 공항에 갔다. 10시간이나 걸려 시드니에 도착했고 아침부터 투어를 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야 호텔에 들어갔다. 나름 특급 호텔로 예약을 했지만 청소 상태가 엉망이었다. 프론트에 전화를 걸어 항의했고 로비에 나와 커피를 마시며 기다렸고 다시 룸 청소를 해줬다. 그리고 소정의 선물을 받았다. 선희는 좋은 날인데 잠자고 이제 청소 다시 해줬으니 된 거라고 해서 속으로 마음 씀씀이가 쿨하고 너그럽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기다리던 시간이 왔다. 패백을 마치고 장모님이 나에게 건넨 그 한마디를 되뇌이면서 잔뜩 기대를 했다. 선희는 완전 애기야. 아무것도 모르니 자네가 잘 알아서 하게나 라는 그 한마디를 말이다. 그러나 선희는 너무도 적극적이었다. 장모님이 딸에 대해 잘 모르고 계셨던 모양이다. 그러나 어떻게 하겠는가? 우리는 이미 부부의 연인된 것을 말이다. 우리는 매일 투어를 하며 피곤한 와중에도 6박 8일간 매일 사랑을 나눴다. 그것도 아주 뜨겁게 말이다. 가이드가 데려간 쇼핑몰에서 양가
가족들에게 줄 선물을 샀고 인천공항에 내렸더니 처남이 대기하고 있었다. 처가로 도착했더니 장모님은 즐거운 신혼여행이 되었나. 자네 살이 좀 빠진 것 같네 하며 짓궂게 웃으셨고 나는 네 정말 좋은 여행이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나는 처가 식구들과 저녁을 먹고 술 한잔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처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장모님과 나, 선이만 남았다. 장모님은 장인어른과 이혼한 지 20년이 넘었다. 장인어른이 다른 여자를 만나 한바탕 난리가 났었고 어린 선이와 처남을 키우느라 안 해본 일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부동산에 들러 정보를 수집했고 집을 사고 팔고 하면서 나중에는 꼬마 빌딩을 매입해 현재 월세만 해도 1,500만 원 넘게 받고 계신다. 일은 하고 싶을 때만 하시는데 사실 워낙 부지런한 분이라 매일 일하고 싶어 하시지만 두 남매가 엄마 이제 고생 그만하시라고 해서 쉬고는 있는데 몸이 근질거려서 조만간 식당을 하나 차리려고 준비하고 계신다. 참, 장모님은 현재 50세다. 한국인 평균 폐경 나이가 51세라고 하는데 장모님은 아직 가임기 여성이다. 처남이 집에 돌아가고 선이는 졸리다며 자기 방으로 들어가 잤고 나는 장모님과 주거니 받거니 하며 계속 술을 마셨다. 신혼여행은 어땠냐고 물으셨고 매일 투어해서 너무 피곤했다고 수줍게 웃었더니 장모님은 우리 사위 다리 아팠겠다 하며 나를 바라보았다. 장모님이 살아오신 이야기를 들어보니 남매를 낳고 나서 남편이 바람이 나서 여자로서 사랑받아 본 지가 20년이 넘었다고 했다. 혼자 애들을 키우다 보니 주변에서 여자 혼자 어떻게 애들을 키우려고 그러냐 재혼해라. 주변에 어떤 남자가 있는데 소개시켜 주겠다고 했지만 애들에게 희망을 갖고 살았다고 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남자를 만난 적도 생각해 본 적도 없다고 하면서 너희들은 부디 건강한 가정을 이루라고 하며 울먹이게 아닌가? 그러더니 장모님 친구는 50에 늦둥이를 낳아 살고 있다며 그 친구도 참 주책이라며 나는 남자랑 어떻게 하는지도 다 까먹었다고 나도 지금이라도 시집가면 아이 낳을 수 있는데 하면서 웃는데 장모님이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장모님은 그 나이에 다른 아줌마들과 달리 날씬하고 볼륨 있는 몸매를 가졌다. 맛있는 음식도 마음 놓고 먹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살이 찌면 빼기가 힘드니 평소에 조금씩 먹는 버릇을 들였다고 했다. 이렇게 건강하고 예쁜 장모님이 남자 없이 일만 하고 살아오셨다고 하니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장모님은 술 기운인지 몰라도 나를 자꾸 애절한 눈빛으로 바라봤다. 나는 엄마 뻘되지만 그동안 외롭게 살아온 장모님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리고 우리는 장모님 방으로 들어가 급하게 일을 치렀다. 장모님은 너무 오랜만이라 좀 어색했지만 무척 좋아했고 우리는 한 번 더 일을 치렀다. 선이는 한 달 후에 임신한 사실을 확인했다. 우리는 허니문 베이비를 갖게 된 것이었다. 선이는 바로 직장을 관뒀다. 안타깝게도 임신 초기에 입덧을 심하게 해서 선이 옆에 가지도 못했다. 그런 내 사정을 알아차린 장모님은 퇴근 후에 집으로 오라며 연락을 주셨다. 선이가 잘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었으니 와서 가져가라는 핑계를 만든 것이었고 나는 장모님의 생리주기가 아닌 날에는
일주일에 2번 정도 장모님과 일을 치렀다. 선희는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고 장모님이 100일간 아이를 키워준다고 해서 처가에서 출퇴근하고 있다. 할아버지는 약속대로 선희에게 외제차를 선물해 주셨고 아들을 1명 더 낳으면 60평대 아파트로 이사시켜 준다고 하셨다. 선희는 모유 수유하는 데다가 아들이 3시간에 1번씩 깨기 때문에 늘 비몽사몽이다. 내가 퇴근하면 자기는 좀 자겠다며 아이 좀 보라고 토스한다. 선희가 잠들면 장모님과 나는 다시 하나가 된다. 장모님은 요즘 늦둥이가 생길까봐 피임약을 챙겨 드신다고 한다. 그 얘기를 할 때 내 눈도 못 맞추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장모님을 꽉 안아드렸다. 젊은 학생이 결혼할 때 친구들이 처제는 없냐고 물은 적이 있다. 처제는 없고 처남만 있다고 하니 친구들이 조금 실망했다. 왜 실망하냐고 했더니 처제가 있으면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며 실실 웃는데 나는 그 의미를 몰랐다. 하지만 나에겐 이렇게 젊고 탱글탱글한 장모님이 계신다. 우리 장모님의 매력을 모르는 그 녀석들에게 이 얘기를 살짝 해주고 싶지만 그 녀석들은 믿을 수 없어서 써리모에게만 고백해 본다. 안녕하세요. 대학을 다니다 미팅으로 만났던 남편과 혼전임신으로 결혼해 지금은 28년 차 주부로 지내고 있습니다. 당시 정말 잘생겼던 남편에게 홀딱 빠져 하룻밤을 보냈던 게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몰랐어요. 그 비밀을 써리모에게만 살짝 고백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저희에겐 딸 하나가 있고 그 후로는 이상하게 아이를 가지더라도 금방 유산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사실 남편도 밖으로 도는 걸 좋아하고 저 혼자 생계와 딸 육아까지 온전히 책임져야 했기에 더 이상 자식을 바라는 것도 무리였습니다. 하나만 잘 키우자 하는 마음 먹었는데 저희 딸은 어렸을 때부터 유난히도 모난 구석이 있었어요. 남편을 닮아 외모는 정말 출중한데 그래서인지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아 단속하느라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공부는 시켜서 4년제 대학에 입학했고 무리 없이 취업까지 하는가 싶었는데 입사 1년 차에 덜컥 애를 가졌다며 결혼을 하겠다고 맨 남자를 데리고 집으로 인사를 왔더라고요. 딸아이의 예비 남편이 될 사위는 그리 잘나지도 못나지도 않은 외모에 그럭저럭 괜찮은 직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신 딸아이보다 10살이나 많은 데다 소심한 구석이 있어서 약간 걱정이 되기는 했습니다. 저희도 딸 성화에 못 이겨서 결혼 허락을 해주었는데 사돈댁도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 금전적으로 굉장히 풍족하게 지원을 해주시면서까지 결혼을 시키자 말씀하셨어요. 딸 성격도 워낙 강한 편인데다가 남편은 집안일, 딸, 애, 일에 관심도 없어서 결혼 자체는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10살이나 적은 어린 며느리 들이신다며 저희 쪽에서는 신경 쓸 일도 없게 하셔서 오히려 다행이다 싶었다면 제가 너무 나쁜 부모였던 걸까요? 신혼여행도 다녀오고 한참 알콩달콩 잘 살 거라 생각했는데 어느 날 사위가 오밤중에 연락이 와 병원으로 달려가 봤더니 글쎄 딸도 결혼 전 가졌던 아이를 유산했다는 겁니다. 사위는 구석에서
훌쩍훌쩍 울고 있는데 딸아이는 태연하게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저를 맞이하길래 깜짝 놀라기는 했지만요. 출산을 한 건 아니지만 몸조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사위 동의를 구하고 딸아이의 신혼집에 며칠 들어가 이것저것 살림을 봐줬습니다. 딸애는 휴직 중이었는데 이참에 때려치고 가게를 하나 할까 싶다는 철없는 소리를 하며 집에서만 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딸애를 챙기겠다고 매일 일찍 집으로 맛있는 음식을 제 목까지 사들고 들어오는 사위에게 참 고마운 마음이 들더군요. 딸애도 내심 제가 있으니 대부분의 살림을 봐주고 편했는지 어느 날부터 집으로 돌아가는 걸 말려서 자고 오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사실 저도 삭막하게 남편과 둘만 집에 있기보다는 딸도 있고 살가운 사위가 있는 딸의 신혼집에 지내는 것이 편해지고 정이 붙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 딸과 사위 관계가 소원해지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둘은 부쩍 대화도 줄고 딸은 사위가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 친구들과 놀러 간다며 집을 나가 버리고 저와 사위는 머쓱하지만 나쁘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저녁을 먹거나 TV를 보기도 했습니다. 한 달이 가까워지는 시간 동안에 딸은 점점 밖으로 나돌고 저도 사위 볼 면목이 없어지려 하더라고요.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 집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오히려 사위가 저를 말렸습니다. 어머님마저 이 집에 안 계시면 딸과 언쟁을 하기가 일수인데다 밥도 한번 제대로 못 얻어먹는다고요. 사실 딸 결혼 생활을 한 달여 시간 동안 지켜보면서 제가 처음 결혼했을 때가 떠오르더군요. 남편은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고 입에 겨우 풀칠이나 할 정도 생활비만 주고 딱 관심을 끊어버리는 시간들 말이죠. 사위에게 제 모습이 투영되어 보일 때도 많았고 묘하게 점점 주눅이 들어가는 모습 때문에 안쓰러워 밥이라도 챙겨 주자 하고 남아있었던 게 문제였을까요? 그날은 딸애가 대학 친구들과 1박으로 여행을 다녀온다며 급히 짐을 싸서 나가 버렸습니다. 착한 사위는 그래도 오랜만에 여행 가는 거 아니냐며 용돈까지 줬다며 신나 하더라고요. 저도 어쨌든 딸이고 결혼하기 전처럼 신나하는 걸 보니 잘 놀다 오라 보내줄 수밖에 없더군요. 저녁에 사위가 들어왔고 저와 맛있는 걸 먹고 싶다며 둘이선 처음으로 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 근처를 벗어나서 굉장히 오랜만에 호텔 뷔페도 다 가보고 근교 드라이브도 하면서 늦은 시간까지 놀다 집으로 들어왔는데요. 사위가 회사에서 선물 받은 와인을 맛만 보자며 홀짝홀짝 마시다 보니 정신이 몽롱해지더군요. 근래에는 계속 딸과 사위가 싸우는 걸 보고 또 말렸던 시간이 많았는데 오늘은 그럴 일도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는지 평소 제 주량보다는 조금 과하게 마셨던 것 같습니다. 사위도 그동안 서름이 쌓였는지 뭐가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다며 눈물을 흘리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날 자식 잘못 키운 제 탓인 것 같고 또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남자가 어깨까지 들썩이며 우는 모습에 마음이 약해져 옆자리로 옮겨 등을 토닥여주며 위로를 해주었어요. 그러다 눈물이 잦아들고 있는 사위와 눈이 마주쳤는데 그 순간 사위 얼굴이 가까이 겹쳐져 오더니 자연스럽게 제 방으로 가게 되었고
그렇게 하룻밤을 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술 기운이 덜 깨서 눈을 부스스 떴는데 지난 밤이 떠올라 거의 몸을 튕기듯이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기억을 떠올려 보니 사위가 그간 따뜻한 물수건으로 제 몸도 닦고 옷까지 입혀준 게 생각나더군요. 혼란스러워하는 도중에 딸이 집으로 들어와 저를 찾는 소리에 놀라서 거실로 나가 보았습니다. 아침까지 술을 마셨는지 딸의 친구가 집까지 딸을 데려다 주었고 딸은 바닥에 누워 저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딸 애를 데리고 안방에 가 눕혀주고 집 안을 둘러보았더니 사위는 출근을 했는지 집에 없었습니다. 세상 모르게 자고 있는 딸 애 짐을 정리해주고 집안일을 하다 보니 어느덧 사위가 퇴근할 시간이 됐습니다. 여느 때처럼 딸과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사위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어떤 표정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단 마음에 심장까지 쿵쾅거리는데 생전 그렇게 식은 땀은 처음 흘려봤네요. 긴장감을 이기지 못하고 오늘은 좀 피곤해서 먼저 자겠다고 말하고 방에 들어와 있었는데 사위가 들어오더군요. 딸애가 먼저 엄마는 몸이 안 좋아서 먼저 잔대. 배달이나 시켜 먹자 말했고 사위는 수긍했습니다. 둘이 한참 TV도 보고 배달 음식도 나눠 먹는 것 같더니 금방 집이 조용해졌어요. 저도 긴장이 풀려서 그날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 들었는데 꿈에 애써 잊어버리려 했던 사위와의 하룻밤이 자꾸만 떠오르는 바람에 몇 번이고 깨고 말았습니다. 머리로는 자꾸만 안 된다고 또 딸에 대한 죄책감에 심장이 조여오는 듯 아픈 듯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관심하고 오랜 시간 리스로 살아왔었던 남편의 빈자리를 찾은 것 같아서 구근거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어서 집으로 돌아가려 몰래 나왔는데 사위가 먼저 깨어 있었는지 모셔다 드릴 테니 잠시만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거절하는 것도 이상할 것 같아서 사위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서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긴장감 속에서 정말 미칠 것 같은 마음을 부여잡고 있다가 집으로 돌아오니 숨통이 트이더라고요. 그렇게 오랜만에 제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딸에게 전화가 오는 겁니다. 그 순간 딸이 다 알게 되었나? 대체 뭐라고 해야 하지? 손이 덜덜 떨렸는데 딸에는 제가 노심초사했던 말은 언급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없으니 빨래도 쌓이고 설거지도 싱크대 가득 차버렸다. 뇌가 유산한 지 2달도 안 됐는데 대체 어딜 간 거냐 하면서 화인지 짜증인지 모를 투정을 부리며 집으로 오라 하더군요. 모든 사실을 말할 수도 없고 불같이 화를 내는 딸을 모른 척할 수도 없어 며칠 뒤에 가겠다 말했습니다. 그 후로 사위가 연락을 했고 장모님과 밖에서 따로 한번 뵀으면 좋겠다는 말도 정신이 아찔하더라고요. 집 앞으로 데리러 온 사위 차를 타고 근교로 빠져 한적한 곳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위는 애초부터 결혼에 대한 욕심도 없었고 자식에 대한 생각은 더더욱 해본 적이 없었다. 부모님 생각해서 결혼한 거라 딱히 이혼 생각은 없고 아내도 마찬가지다. 서로의 인생을 존중하며 살기로 했다. 저도 이대로 지내는 게 나쁘지 않다고 하며 그동안 딸과 나름대로 이야기도 하고
합의 본 내용에 대해 이것저것 설명을 하네요. 그러면서 장모님과도 지금처럼 가까운 사이로 지내고 싶다고 합니다. 저도 그때의 심장 소리가 사위에게까지 들릴 것 같다는 묘한 흥분과 불안감을 감추면서 일단은 알겠다는 대답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대로 딸아이 집으로 갔는데 제가 있을 때와 눈에 띄게 다르게 집 안 꼴이 엉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동안 딸과 사위는 각자 방까지 만들어 따로 생활하고 있었고 터치를 안 한다기보다는 쇼인도 부부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낮 시간 동안에 딸이 누군가와 락을 주고받는 걸 보고 있자니 새로운 사람이 생긴 것 같더군요. 어쩌려고 그러냐 했더니 남편은 그러든 말든 신경도 안 쓴다며 자기는 저와 사위 셋이 이렇게 지내는 게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럽다 하네요. 엄마도 없다시피 한 아빠랑 이혼하고 이제 새 인생 찾으라고 말하기까지 하면서 저와 남편이 갈라서고 딸네 부부와 완벽하게 합가까지 하길 원하는 상황입니다. 남편에게도 말한 모양인데 언제나 그랬듯이 그러거나 말거나 하고 있고 어차피 딴 살림 차렸으니 오히려 이혼을 하고 자기는 재혼을 하고 싶다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남편이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는 줄은 몰랐던지라 막연하게 생각만 해왔지만 이혼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딸애는 여전히 친구들이나 새로 만나는 사람과 이제는 눈치도 보지 않고 외박을 한다거나 아침에 들어와서 늘어져 자고 저녁에 나가서 놀다 들어오는 생활을 지속하고 싶은 모양이더군요. 사위는 그런 날 밤에 이제는 외식을 하자는 시그널을 보내고 제가 수락하면 잠시 나갔다 와서 저와 하룻밤을 보내며 사랑을 속삭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써리모의 영상을 재미있게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사실 저도 이런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리 싫지는 않은 마음이 큰 거겠죠. 남편의 속내까지 알아버렸고 그 와중에 딸은 자기 아빠와 쏙 비닮은 데다 사위는 저를 연인처럼 대하고 이 모든 것이 너무나 혼란스럽지만 또 저만 가만히 있는다면 다른 사람들은 모두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 이런 상황들이 불행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오히려 지난 30여 년이 다 되어가는 세월 동안에 결혼 생활을 한 것보다 활기가 넘쳐요. 모든 게 무기력하고 다 그만두고 싶기만 했던 예전과는 달리 딸애도 자주 밖으로 나돌긴 하지만 나름대로 취업 자리도 알아보고 장사를 하려고도 준비 중이라고 하네요. 나름 부부 사이라고 세금 문제나 금전적인 지원 등은 조율해서 잘 가지고 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을 합쳐 쓰거나 관계를 가지는 둥 부부 사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는 것 같고 사위는 여전히 제게 그 누구보다 잘해주고 나치 연인처럼 선물도 사다 주기도 하고 특별하게 하루를 잡아 미리 알아본 장소에 가서 데이트하는 날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딸애와 있는 순간 사위와 보내는 모든 시간들이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 행복하게 느껴지지만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지속할 수 있는지도 두렵게 느껴집니다. 이 모든 관계가 다 알려지고 또 끝나는 날에는 저에겐 남편이나 딸, 사위도 남지 않겠죠. 제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변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을 끝내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금만 더 하다가 결국에는 탈이 나는 것이 아닐지 도저히 감이 잡히지 않아 괴롭습니다. 오히려 요즘에는 제가 딸과 사위 사이 완충작용을 해주다 보니 둘은 마치 남매처럼 지내고 있어요. 사위는 저를 엄마처럼 또 연인처럼 눈치 빠르게 태도를 바꿔 대하면서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게 보이네요. 너무나 평화로운 나날들인데 이렇게 괴로운 상태를 유지해도 되는 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결혼을 하고 신혼 때도 누려보지 못했던 여자로서의 기쁨을 이제서야 누린다는 생각에 서글퍼지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잘못된 관계이니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늘 최악의 결말을 떠올리게 됩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열병을 크게 앓고 나서 특이한 체질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남자의 상징인 그것의 크기가 커진 것이지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평균의 2배가 넘을 것 같습니다. 열병을 앓았을 때 병원에서는 병명을 모른다고 했답니다. 보름 정도 인사불성이 되어 있다가 멀쩡하게 살아났다고 들었습니다. 친구들은 소문을 듣고 저와 같이 목욕탕에 가자고 하더군요. 여러 친구들 중에서 친한 친구들과 목욕탕을 몇 번 갔는데 제가 큰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번졌습니다. 성인이 되어 소극적인 성격에서 대범한 성격으로 변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여자친구를 처음 사귀게 되었고 처음으로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처음이 아니었지만 너무 아프다고 하더군요. 아파 죽겠다며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그만둘까 하고 물었지만 여자친구는 그만두지는 말라길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이후 여자친구는 저에게 참 잘해줬습니다. 그리고 데이트의 말미에 제가 모텔을 가자는 말을 하길 바라는 것 같더군요. 친구들과 유흥업소도 몇 번 가봤는데 외국인 여자들이 있는 업소도 가봤습니다. 백인 여자였는데 저는 이 차를 가지 않으려고 했지만 자연스러운 터치로 제 물건을 대충 눈치챈 그 백인 여자가 먼저 제안을 하더라고요. 저와 이 차를 가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뭐 저야 공짜라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백인 여자였지만 많이 아파했습니다. 백인은 사이즈가 다르지 않냐고 했더니 그건 사람마다 차이일 뿐이라고 하더군요. 그 후로 그 백인 여자와 몇 번 더 만났습니다. 자꾸 연락이 오는데 만나도 말이 잘 안 통하니 데이트가 그닥 재미는 없어서 관계가 흐지부지 되고 말았죠. 저는 키도 평균 키에 얼굴도 그리 잘생긴 편은 아니어서 여자를 쉽게 사귀고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잠자리를 가진 여자들은 저에게 잘해주었죠. 사귀다 헤어지고 난 후에도 연락은 꼭 왔습니다. 성격 차이로 헤어진 것인데 그 정을 잊지 못해서 연락이 오는 것이 저는 좀 의아스러웠습니다. 직장을 다니게 되고 저도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쯤 선을 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여자인데 홀어머니가 재산이 좀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 여자가 나한테 관심이나 있을까 하고 좋은 말로 거절을 했는데 중매쟁이는 저에게 계속 만나보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을 봤는데 서로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는 좋은 관계로 발전했고 급기야 혼담이
오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양가에 인사를 드리고 아내는 저와 꼭 결혼을 하고 싶다 하더군요. 아마도 저와 밤을 함께 보낸 후에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아내와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아내의 집에 처음 인사를 갔는데 단아한 모습의 장모님이 너무도 자상하게 저를 대해 주셨거든요. 무남동녀 외동딸인 아내와 함께 살면 정말 자상한 엄마 같은 장모님이 생길 거라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말도 거칠고 성격도 드센 전형적인 경상도 아줌마입니다. 그와는 정반대로 말씀도 조곤조곤하시고 제가 무슨 말을 하면 큰 소리로 웃어주시는 장모님께 저는 호감을 넘어 감사하다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결혼하고 저희는 처가와 한 동네에 집을 마련해서 살았습니다. 집은 장모님께서 해주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장모님께 큰 감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결혼해서 아내와 알콩달콩 신혼을 보내며 살고 있는데 저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머리를 자르러 동네 미용실에 갔는데 미용실 아줌마와 동네 아줌마가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너무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장모님이 노래방 도우미를 나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용실 아줌마는 제가 장모님의 사위인 것을 모르고 신나게 떠들어대고 있었습니다. 저기 저 건물 뒷집 사는 여자 있잖아네. 바로 그 집이 장모님이 혼자 살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미용실 원장님은 장모님이 노래방에서 남자와 어울려 노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지인들과 어울려 노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방 안에 있는 여자들은 도우미들이었다고 합니다. 돈도 많은 여자가 노래방 도우미를 왜 할까 하는 의문을 갖고 있다가 미용실 아줌마는 장모님이 어떤 남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오빠라고 불렀지만 상대 남자는 너무도 어렸고 둘은 분명 초면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어찌해야 할지 몰랐지만 확인된 사실이 아니니 저는 함구할 수밖에 없었죠. 저희는 결혼하고 신혼여행 내내 관계를 갖는 것에 실패를 했습니다. 아내가 너무 아파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아내는 점차 저의 사이즈에 적응을 했고 저와 밤을 보내는 것이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신혼여행에 가서 관계에 실패한 얘기를 아내는 장모님에게 했다고 합니다. 장모님과 아내는 단둘이 살면서 서로 못할 얘기가 없이 서로를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가능했나 봅니다. 아내는 만삭이 되어 저와 더 이상 부부관계를 하기 힘들었습니다. 출산하고 몸을 추스릴 때까지만 참아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솔직히 끓어오르는 것을 잘 참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내를 만나 신혼을 즐기며 매일같이 뜨거운 시간을 보내다 보니 더 참기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회식이 있던 날 부장님의 온갖 수발을 들었습니다. 술도 따라드리고 부장님의 주사도 받아주다 보니 어느새 술자리가 끝이 났다. 부장님은 저에게 함께 갈 곳이 있으니 따라오라고 말하더군요. 부장님이 저를 끌고 가듯 데리고 간 곳은 노래방이었습니다. 부장님은 비틀거리며 카운터에서 주인과 무슨 얘기를 하더니 현금으로 돈을 내더군요. 저는 부장님을 부축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에 도우미 둘이 왔는데 저는 너무도 놀랐습니다. 그 중 하나가 장모님이었던 것이죠. 얼어붙어 있는 장모님을 보며 저는 얼른 부장님 괜찮으시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관계를 알게 된
장모님은 저와 모른 채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부장님은 나는 나이 어린 여자가 좋아. 이러면서 장모님을 제 옆에 앉혔습니다. 진한 화장품 냄새 장모님이 이런 화장품 냄새를 풍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노래를 부르며 브루스를 추던 부장님이 저와 장모님을 이끌어 함께 브루스를 추게 하더군요. 어쩔 수 없이 장모님과 어색하게 브루스를 추었습니다. 장모님은 아마도 제 물건 사이즈를 대충 눈치챘을 거예요. 부장님은 이 차를 가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부장님이 돈을 낼 테니 저와 장모님도 이 차를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머뭇거리고 있는 저에게 부장님은 갈 거면 다 같이 가는 거야. 안 그래? 부장이 쏜다는데 안 가? 이렇게 말했고 부장님이 가라면 가야죠. 장모님이 이렇게 말을 가로채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넷은 노래방에서 나와 모텔로 갔습니다. 부장님은 방으로 들어가면서 저에게 즐거운 시간 보내라고 하더군요. 그때서야 저는 어머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하고 물었습니다. 장모님은 들어가서 얘기하세. 이렇게 말하고 얼른 제 손목을 끌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모님은 기가 막힌 얘기를 하시더군요. 남편과 사별하고 너무도 외로운데 외간 남자를 만나기가 두려웠다고 합니다. 남자를 만나보면 장모님이 가진 재산을 노리는 남자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처음 시작은 그게 아니었더라도 장모님이 가진 재산을 보고 나면 욕심을 내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를 만나기가 점점 두려워졌는데 외로움은 어쩔 수 없어 노래방 도우미를 자처했다더군요. 사장에게 말해서 돈을 조금 받아도 좋으니 젊은 남자들을 상대하고 싶다고 했답니다. 젊은 남자들 중에서는 의외로 엄마뻘이어도 좋으니 나이 많은 여자를 불러달라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박서방, 나도 여자야. 남자가 그리운 여자라고. 나를 이해해 줄 수 있겠나? 장모님의 서글픈 표정에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장모님에게 부장님이 끌고 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노래방에 온 것일 뿐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장모님은 남자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다 이해한다고 하시며 제가 마음을 놓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대충 얘기를 마무리하고 장모님께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일어나시죠. 했더니 장모님은 뭔가 갈망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더군요. 한참 서로의 시선을 마주하고 있다가 우리는 침대로 서서히 쓰러졌습니다. 뜨거운 시간을 보내며 장모님도 물론 저를 많이 버거워하셨죠. 일을 치르고 솔직하게 장모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아내가 지금 만삭이라 풀 곳이 없어 힘들었는데 장모님에게 풀게 될 줄은 몰랐다고요. 장모님은 계속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아까 노래방에서 브루스를 출 때 자네 물건이 실하다는 건 눈치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 많이 아팠냐고 물었더니 아프면서 좋았다고 하시더군요. 반 정도만 들어갔던 것은 아시냐 했더니 장모님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그랬나?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모님은 딸이 사위를 외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도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본인에게 풀어도 좋다고 하더군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를 위하는 척하는 장모님 사실은 본인이 호강하고 싶은 거지. 저는 모른 채를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요? 그래도 될까요? 안 힘드시겠어요? 장모님은 힘들어도 어쩌겠나? 자네가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걸 사위가 바람나는 것보다는 낫지. 다 내 딸과 자네를 위한 거야. 2번 더위를 치르고 우리는 모텔에서 나왔고 저는 장모님을 집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 후로 장모님은 저에게 하루에 몇 번씩 문자를 보내더군요. 점심 먹었나? 몸 상하지 않게 쉬엄쉬엄 일하게. 결혼 후에 제가 가끔 장모님에게 안부 전화를 했을 뿐 장모님은 저에게 먼저 연락하는 법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문자가 자주 온 것은 장모님이 뭔가 원하는 것이 있다는 뜻이었겠죠. 며칠 후에 아내는 장모님 집으로 들어가 있겠다고 하더군요. 저도 함께 들어가서 지내자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술자리가 많아서 술 먹고 늦게 들어가면 장모님께 민폐가 된다고 했지만 그건 핑계였죠. 퇴근길에 들러서 아내를 보고 집으로 돌아오며 지냈습니다. 장모님은 반찬을 가져다 준다는 핑계로 저희 집에 거의 매일 오시더군요. 반찬은 제가 집에 들렀을 때 주셔도 되는 건데 말이죠. 장모님은 반찬을 가져다 준다고 저희 집에 올 때 화장도 하고 한껏 멋도 부리고 오셨습니다. 저는 계속 모른 척을 했고 결국 장모님은 자네 그날 이후로 하지 못했을 텐데 괜찮나?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힘들지만 어쩔 수 있나요? 바람을 피울 수도 없고 제 말을 듣고 장모님을 얼굴이 붉어진 채로 나한테 말하지 그랬어. 안 되겠네. 이러다 자네 바람나겠어. 이렇게 말하더니 제 손목을 잡아 끌며 침대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장모님은 거의 매일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어머니, 안 힘드세요? 저를 감당하기 힘드실 텐데 이렇게 말하면 아닐세. 사위 바람나게 둘 수 없지. 이렇게 대꾸를 하셨습니다. 아내가 출산을 하고 산후조리원에 있는 동안 저는 장모님 집에서 지냈습니다. 우리는 부부처럼 지냈죠. 매일같이 보양식을 해주는 장모님 낮에는 조리원에 가서 아내와 있다가 제가 퇴근하고 나면 보양식을 차려놓고 저를 기다리는 장모님이었습니다. 아내가 출산을 하고 몸을 추스린 후에도 장모님은 은근히 뜻을 내비추더군요. 자네 요즘에는 지연이가 잘 받아주나? 예.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일부러 짧게 대답했죠. 장모님은 남자는 한 여자한테 만족을 못한다던데 이런 말을 하며 말끝을 흐셨습니다. 결국 장모님은 저에게 외롭다며 매달렸고 저는 장모님을 안아드렸습니다. 장모님은 저에게 매일같이 응원 문자를 보내줍니다. 이틀에 한 번 꼴로 집에 들러 반찬을 가져가라 하시죠. 장모님 댁에 들르면 2시간 정도 있다가 집으로 옵니다. 이제는 다 들어갈 정도로 장모님은 저에게 적응을 했습니다. 궁합이 맞아 들어가는 건지 장모님은 저와 둘이 있을 때 가끔 여보하며 아양을 떨기도 합니다. 단아한 모습이었던 장모님이 이렇게 교태를 부리는 여자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장모님은 언제든 힘들면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십니다. 생활비를 주겠다고요. 든든한 백이 있으니 회사에서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 같네요. 장모님은 처음부터 내게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녀의 계획대로 장서지간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이 일은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누구에게라도 털어놓고 싶어
글을 쓴다. 나를 늑대 같은 놈이라고 욕해도 좋다. 하지만 우리 예쁜이를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게 내가 내린 결론이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예약해놓은 수제떡 케이크를 받아와 여자친구, 부모님 댁에 갔다. 여자친구 이름은 수정이다. 수정이와 결혼이 한 달도 안 남은 상태이고 장인어른의 생신이 있어 초대를 받았다. 장인어른께 드릴 용돈과 떡 케이크를 들고 수정이네 집에 갔다. 우리 사위 하며 나를 편하게 대해주시는 장인어른, 장모님과 식사할 예정이었고 수정이는 회사에서 급한 일이 있어서 조금 늦는다며 집에 가 있으라고 전화를 했다. 그러면서 자기 엄마 엄청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아빠가 4년 전에 재혼을 하셨는데 새어머니 외모가 남자들이 볼 때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남자들이 새어머니가 지나가기만 해도 뒤돌아서 쳐다본다고 하는 것이었다. 자세히 말하자면 한 남자의 아내로만 있을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외모라는 것이었다. 그 외모의 남자들의 인기에 힘입어 연애만 하지 않고 재혼한 것을 보면 장모님은 수정이 아버지의 막대한 재력과 자상함에 남은 노후를 편하게 보내려고 자기의 속내를 숨기고 재혼한 것이라고 다들 수군대고 있다고 했다. 장모님은 외모도 외모지만 장인어른보다 무려 20살이나 어리기 때문이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장모님께 떡 케이크를 건네드렸더니 아니 이렇게 비싼 걸 다 사왔어. 우리 사위 진짜 센스 있네 하면서 내 등을 토닥거려 주는데 그 손짓에 뭔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냥 손짓이 아닌 뭔가 알아들으라는 사인 같은 건 말이다. 그러면서 수정이 아빠는 갑자기 중요한 손님이 오셨대. 약속 시간보다 2시간 정도 늦을 것 같다고, 자네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하시네라고 하면서 나를 바라보며 웃는데 그 웃음은 장모가 사위에게 을의 애정을 표현하는 미소가 아니라 2시간이나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웃음이었다. 그때 마침 전화벨이 울렸다. 수정이었다. 오빠, 집에 오는 길에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어. 그거 처리하고 갈게. 저런. 너무 놀랬겠다.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사에 연락한 거지. 당연하지. 새엄마 혼자 계시지. 아빠도 늦는다고 하시고. 오빠, 지금 새엄마 옆에 있어. 아냐. 내 방에서 받고 있어.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새엄마 조심해. 빨리 사고 처리하고 갈게. 내 말 잘 알아들었지? 응, 알았어. 조심해서 와. 수정이와 전화 통화를 끝내고 수정이가 걱정하는 것이 뭔지 금세 알아차렸다. 우리 새엄마가 나를 유혹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말이었다. 수정이는 외동딸이다. 장인어른은 재혼하신 후 점점 기력이 쇠약해지는 것이 느껴진다고 했다. 젊은 새엄마가 아빠를 가만 두질 않는다고 하는 것이었다. 장인어른은 자기보다 20살이나 어린 와이프가 얼마나 예뻤을까.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다 보니 힘에 부쳤나 보다. 나도 남자지만 장인어른이 새 가정을 이뤘으니 어깨가 참 무겁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피식 웃음이 났다. 장모님이 수정이 방을 노크했고 수정이 언제 온대 하고 물으셨고 회사 일 마치고 오는 길에 접촉사고가 나서 처리하고 온대요. 좀 늦을 것 같아요 라고 했다. 하필이면 오늘 같은 날에
이 양반이랑 수정이 둘 다 늦을 게 뭐야 하며 웃는데 나는 딱히 할 일이 없어서 장모님, 저랑 TV 봐요 하며 거실에 앉았다. 장모님은 배고픈 시간인데 계속 기다리기는 그렇다며 가볍게 맥주 한잔 하자며 캔맥주 2개와 나른 안주, 계란말이를 직접 만들어 오셨다. 장모님은 손이 참 빠르셨다. 젊었을 때부터 식당을 운영하셨다고 들었는데 음식을 쉽고 빠르게 하는 스타일이었다. 전에 처음 인사 왔을 때 집밥을 거하게 한 상 차려주셨는데 정말 맛있게 먹은 기억이 있다. 장인어른은 젊고 예쁜 데다가 요리도 잘하는 장모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울지 안 봐도 뻔하다. 장모님과 건배를 하고 한 모금 넘겼다. 장모님은 술이 약하다고 했다. 반 캔이나 마셨을까. 하얀 얼굴이 빨개졌다. 괜찮으시냐고 물어봤다. 장모님은 오늘은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많이 마셨다며 나를 보고 웃었다.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다가 술이 오른 장모님은 호두를 집다가 그만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상체를 숙여 호두를 집는데 나는 그만 장모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야 말았다. 나는 괜찮은 척했지만 반응이 오는 것은 막을 수 없었다. 수정이의 말을 되새기며 정신을 차리고 있었다. 너무 정직한 나의 물건이 그날따라 왜 그렇게 길게 반응하고 있었는지 그걸 알아챈 장모님은 살며시 웃으며 내 옆에 앉았다. 볼이 밝게진 장모님이 이제 우리 사위 많이 놀러와. 수정이 바쁠 때 우리 집 와서 밥 먹고 가. 나는 못하는 반찬이 없어. 메인 요리도 다 잘해. 우리 사위가 먹고 싶은 거 미리 말해주면 다 만들어 줄게라고 하며 내 어깨를 두드렸다. 자주 와서 밥 먹고 가라는 장모님의 사인이 뭔지 알아차리게 됐다. 끓어오르는 욕구를 참을 수 없는 중년 여성의 비밀스러운 메시지였다. 장모님, 제 식사까지 신경 쓰시면 너무 힘드시잖아요. 수정이랑 주말에 놀러 오면 그때 밥 좀 주세요라고 점잖게 선을 그었다. 장모님은 우리 사이에 정말 이렇게 정색하고 말할 거야? 내 사위, 내가 밥 해 먹이겠다는데. 거절하면 나 너무 서운해하고 등을 돌리고 앉는 것이었다. 순간 너무 민망해서 장모님의 등을 가볍게 쓰다듬었다. 장모님, 알겠어요. 저는 장모님 힘드실까봐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라고 말했다. 장모님은 나를 보더니 갑자기 재혼 생활이 서럽다며 울었다. 나이 많은 남편과 진심으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주변 사람들은 돈만 보고 결혼한 여자라며 손가락질한다고 했다. 그리고 수정이가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참 따갑다고 말이다. 장인어른은 장모님이 주방장으로 일하던 식당에 단골 손님이었다고 한다. 음식을 만들어서 손님이 식사하는 모습을 보던 중 유독 맛있게 먹는 수정이 아버지가 눈에 띄었고 내가 만든 음식을 이렇게 복스럽게 드시니 주방장으로서 너무 감사하다고 홀에 나와 인사를 했단다. 그 이후로 장인어른은 그 식장에 자주 왔고 손님 사이에서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한다. 결혼한 수에는 식당을 그만두고 가족만을 위해 요리하고 밤에는 아내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뿐인데 나이 차는 극복하기 힘들다고 하는 게 아닌가. 재혼 가정의 애로사항이 이런 거구나 하며 장모님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힘내시라고 했는데 장모님은
그런 나를 꽉 끌어안았다. 우리는 순간 전기가 통했고 급히 일을 치렀다. 둘 다 알딸딸한 상태에서 접선했으니 그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장모님은 현재 45세고 나는 35살이다. 나보다 10살 많은 큰 누나 같은 장모님은 정말 매력 넘치는 분이었다. 그날 우리는 급하게 마무리했고 뒤늦게 모인 가족들과 아무렇지도 않은 듯 저녁 식사를 했다. 수정이가 걱정하는 게 뭔지 알면서도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미안함이 컸다. 하지만 수정이와 또 다른 매력이 있는 장모님이 자꾸 생각났다. 우리는 서로 몰래 연락하기 시작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로 수정이가 야근하는 날이면 급하게 장모님에게 전화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장모님은 젊은 남자와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니 더 젊어지겠다며 나를 안아줬다. 신혼이라 수정이와 매일 잠자리를 갔는데 장모님은 나만 기다리는 것 같다. 장인어른에게 느낄 수 없는 건강함이 있다며 수정이 계집애가 야근하는 날만 기다린다고 한다. 이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장모님은 아직 임신할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고 있다. 우리 예쁜 장모님을 못 만나는 날에는 장모님이 싸준 반찬을 먹으며 장모님을 생각한다. 이런 나에게 못된 놈이라고 손가락질할 사람들이 많겠지만 어쩔 수 없다. 나도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우리 장모님을 본 남자라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특별한 매력이 있기 때문이다. 수정이는 임신을 했고 초산이니 무척 조심했다. 입덧도 심했고 회사 다니는 것도 힘들어했다. 그런 수정이가 안쓰러워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배려해줬다. 그리고 장모님께로 달려갔다. 장모님은 여자가 임신해서 출산한 후에도 한동안 부부 관계를 하지 못하니 우리 사위네가 달래줘야지라고 하시며 나를 반겨주셨다. 그리고 우리 아이를 봐주러 오셨을 때 수정이에게 자유시간을 줬다. 시내에 나가서 친구들과 놀고 오라고 인심을 썼고 우리 아이가 잠들 때면 장모님과 또 특별한 시간을 보냈다. 나는 우리 예쁜이 이렇게 예뻐도 돼 하며 장모님과 여러 번 즐거운 시간을 나는 외롭지 않은 남자다. 수정이를 만나면서 장모님까지 품게 되었으니 이게 무슨 복인가 싶다. 장모님은 처음부터 내게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녀의 계획대로 장서지간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이 일은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누구에게라도 털어놓고 싶어 글을 쓴다. 나를 늑대 같은 놈이라고 욕해도 좋다. 하지만 우리 예쁜이를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게 내가 내린 결론이다. 예약해놓은 수제떡 케이크를 받아와 여자친구 부모님 댁에 갔다. 여자친구 이름은 수정이다. 수정이와 결혼이 한 달도 안 남은 상태에서 장인어른의 생신이 있어 초대를 받았다. 장인어른께 드릴 용돈과 떡 케이크를 들고 수정이네 집에 갔다. 우리 사위 하며 나를 편하게 대해주시는 장인어른, 장모님과 식사할 예정이었고 수정이는 회사에서 급한 일이 있어서 조금 늦는다며 집에 가 있으라고 전화를 했다. 그러면서 자기 엄마 엄청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아빠가 4년 전에 재혼을 하셨는데 새어머니 외모가 남자들이 볼 때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남자들이 새어머니가
지나가기만 해도 뒤돌아서 쳐다본다고 하는 것이었다. 자세히 말하자면 한 남자의 아내로만 있을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외모라는 것이었다. 그래도 남자들의 인기에 힘입어 연애만 하지 않고 재혼한 것을 보면 수정이 아버지의 막대한 재력과 자상함에 남은 노후를 편하게 보내려고 자기의 속내를 숨기고 재혼한 것이 분명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이라도 그렇게 말할 것이다. 장모님은 장인어른보다 무려 20살이나 어리기 때문이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떡 케이크를 건네드렸더니 아니 이렇게 비싼 걸 다 사왔어. 진짜 센스 있네 하면서 내 등을 토닥거려 주는데 그 손짓에 무언의 사인을 느꼈다. 그냥 손짓이 아닌 뭔가 알아들으라는 슬로우 모션 같은 것 말이다. 그러면서 수정이 아빠는 갑자기 중요한 손님이 오셨대. 약속 시간보다 2시간 정도 늦을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하시네라고 하면서 나를 바라보며 웃는데 그 웃음은 장모가 사위에게 을의 애정을 표현하는 미소가 아니라 2시간이나 시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웃음이었다. 그때 전화가 왔다. 수정이었다. 오빠, 집에 오는 길에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어. 그거 처리하고 갈게. 저런. 너무 놀랬겠다.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사에 연락한 거지. 당연하지. 새엄마 혼자 계시지. 아빠도 늦는다고 하시고. 오빠, 지금 새엄마 옆에 있어. 아냐. 내 방에서 받고 있어.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새엄마 조심해. 빨리 사고 처리하고 갈게. 내 말 잘 알아들었지? 응, 알았어. 조심해서 와. 수정이와 전화 통화를 끝내고 수정이가 걱정하는 것이 뭔지 금세 알아차렸다. 우리 새엄마가 나를 유혹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말이었다. 수정이는 외동딸이다. 장인어른은 재혼하신 후 점점 기력이 쇠약해지는 것이 느껴진다고 했다. 젊은 새엄마가 아빠를 가만 두질 않는다고 하는 것이었다. 장인어른은 자기보다 20살이나 어린 와이프가 얼마나 예뻤을까.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다 보니 힘에 부쳤나 보다. 나도 남자지만 장인어른이 새 가정을 이뤘으니 어깨가 참 무겁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피식 웃음이 났다. 장모님이 수정이 방을 노크했고 수정이 언제 온대 하고 물었고 회사 일 마치고 오는 길에 접촉사고가 나서 처리하고 온대요. 좀 늦을 것 같아요 라고 했다. 하필이면 오늘 같은 날에 이 양반이랑 수정이 둘 다 늦을 게 뭐야 하면 웃는데 나는 딱히 할 일이 없어 장모님 저랑 TV 봐요 하며 거실에 앉았다. 장모님은 배고픈 시간인데 계속 기다리기는 그렇다며 가볍게 맥주 한잔 하자며 캔맥주 2개와 라른 안주, 계란말이를 직접 만들어 오셨다. 장모님은 손이 참 빠르셨다. 젊었을 때부터 식당을 운영하셨다고 들었는데 음식을 쉽고 빠르게 하는 스타일이었다. 전에 처음 인사 왔을 때 집밥을 거하게 한 상 차려주셨는데 정말 맛있게 먹은 기억이 있다. 장인어른은 젊고 요리 잘하는 장모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울지 안 봐도 뻔하다. 장모님과 건배를 하고 한 모금 넘겼다. 장모님은 술이 약하다고 했다. 반 캔이나 마셨을까. 하얀 얼굴이 빨개졌다. 괜찮으시냐고 물어봤다. 장모님은 오늘은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많이 마셨다며 나를 보고 웃었다.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다가 술이 오른 장모님은 호두를 집다가 그만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말았다. 상체를 숙여 호두를 짚는데 나는 그만 장모님의 하얀 속살을 보고야 말았다. 나는 괜찮은 척 했지만 반응이 오는 것은 막을 수 없었다. 수정이의 말을 되뇌이며 정신을 차리고 있었다. 너무 정직한 나의 물건이 그날따라 왜 그렇게 길게 반응하고 있었는지 그걸 알아챈 장모님은 살며시 웃으며 내 옆에 앉았다. 볼이 밝게진 장모님이 이제 우리 사위 많이 놀러와. 수정이 바쁠 때 우리 집 와서 밥 먹고 가. 나는 못하는 반찬이 없어. 메인 요리도 다 잘해. 우리 사위가 먹고 싶은 거 미리 말해주면 다 만들어 줄게라고 하며 내 어깨를 두드렸다. 자주 와서 밥 먹고 가라는 장모님의 사인이 뭔지 알아차리게 됐다. 끓어오르는 욕구를 참을 수 없는 중년 여성의 비밀스러운 메시지였다. 제 식사까지 신경 쓰시면 너무 힘드시잖아요. 수정이랑 주말에 놀러 오면 그때 밥 좀 주세요라고 점잖게 선을 그었다. 장모님은 우리 사이에 정말 이렇게 정색하고 말할 거야? 내 사위, 내가 밥 해먹이겠다는데 거절하면 나 너무 서운해하고 등을 돌리고 앉는 것이었다. 순간 너무 민망해서 장모님의 등을 가볍게 쓰다듬었다. 장모님, 알겠어요. 저는 장모님 힘드실까봐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라고 말했다. 장모님은 나를 보더니 갑자기 재혼 생활이 서럽다며 울었다. 나이 많은 남편과 진심으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주변 사람들은 돈만 보고 결혼했다며 손가락질 한다고 했다. 그리고 수정이가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참 따갑다고 말이다. 장인어른은 장모님이 주방장으로 일하던 식당에 단골 손님이었다고 한다. 음식을 만들어서 손님이 식사하는 모습을 보던 중 유독 맛있게 먹는 수정이 아버지가 눈에 띄었고 내가 만든 음식을 이렇게 복스럽게 드시니 주방장으로서 너무 감사하다고 홀에 나와 인사를 했단다. 그 이후로 장인어른은 그 식장에 자주 왔고 손님 사이에서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한다. 결혼한 수에는 식당을 그만두고 가족만을 위해 요리하고 밤에는 아내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뿐인데 나이 차는 극복하기 힘들다고 하는 게 아닌가. 재혼 가정의 애로사항이 이런 거구나 하며 장모님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힘내시라고 했는데 장모님은 그런 나를 꽉 끌어안았다. 우리는 순간 전기가 통했고 급히 일을 치렀다. 둘 다 알딸딸한 상태에서 접선했으니 그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장모님은 현재 45세고 나는 35살이다. 나보다 10살 많은 큰 누나 같은 장모님은 정말 매력 넘치는 분이었다. 그날 우리는 급하게 마무리했고 뒤늦게 모인 가족들과 아무렇지도 않은 듯 저녁 식사를 했다. 수정이가 걱정하는 게 뭔지 알면서도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미안함이 컸다. 하지만 수정이와 또 다른 매력이 있는 장모님이 자꾸 생각났다. 우리는 서로 몰래 연락하기 시작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로 수정이가 야근하는 날이면 급하게 장모님에게 전화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장모님은 젊은 남자와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니 더 젊어지겠다며 나를 안아줬다. 신혼이라 수정이와 매일 잠자리를 갔는데 장모님은 나만 기다리는 것 같다. 장인어른에게 느낄 수 없는 건강함이 있다며 수정이 계집애가
야근하는 날만 기다린다고 한다. 이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장모님은 아직 임신할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고 있다. 우리 예쁜 장모님을 못 만나는 날에는 장모님이 싸준 반찬을 먹으며 장모님을 생각한다. 이런 나에게 못된 놈이라고 손가락질 할 사람들이 많겠지만 어쩔 수 없다. 나도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우리 장모님을 본 남자라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특별한 매력이 있기 때문이다. 수정이는 임신을 했고 초산이니 무척 조심했다. 입덧도 심했고 회사 다니는 것도 힘들어했다. 그런 수정이가 안쓰러워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배려해줬다. 그리고 장모님께로 달려갔다. 장모님은 여자가 임신해서 출산한 후에도 한동안 부부 관계를 하지 못하니 우리 사위네가 달래줘야지라고 하시며 나를 반겨주셨다. 그리고 우리 아이를 봐주러 오셨을 때 수정이에게 자유시간을 줬다. 시내에 나가서 친구들과 놀고 오라고 인심을 썼고 우리 아이가 잠들 때면 장모님과 또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나는 우리 예쁜이 이렇게 예뻐도 돼 하며 장모님과 여러 번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나는 외롭지 않은 남자다. 수정이를 만나면서 장모님까지 품게 되었으니 이게 무슨 복인가 싶다. 저는 연애 6년 하고 와이프와 결혼했어요. 시골린 지 3년 됐고요. 연애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 인사드리고 장모님 댁에서도 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처가에 들른 것도 거의 9년이나 되었습니다. 처가에 다니면서 장모님과 일이 있었어요. 이제 그 이야기들을 풀어볼까 합니다. 장모님은 전라도 분이라서 그런지 제 3자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차가워 보이고 쌀싹맞고 도도해 보이는 인상입니다. 현재 나이가 55세인데도 중년 여성의 순박한 모습이 없고 굉장히 도시적이기 때문에 옷 차려입고 화장하고 나면 한 40대 중반까지는 볼 수 있는 외모를 가졌습니다. 제가 장모님 몸무게는 모르지만 옷은 55 사이즈를 입는 것 같아요. 남자는 시각에 약하잖아요. 첫 번째로 장모님의 몸을 보게 된 것은 집에서였어요. 장모님은 집에서는 언제나 편안한 원피스 복장으로 계시는데 그날따라 많이 피곤하셨는지 일찍 잠이 드셨습니다. 장인어른께서는 아직 퇴근도 안 한 상태였고요. 그때는 와이프와 결혼하기 전이었는데 와이프가 안방에 뭘 가지러 간다고 들어가더니 나올 때 문을 안 닫고 그냥 나왔어요. 아무 생각 없었는데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서 화장실에 가던 중 안방 안쪽으로 장모님이 주무시는데 원피스가 올라가 다리살이 다 보이더라고요. 그 광경을 한번 보고 지나치기는 무척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가는 척하면서 안방 문 앞을 몇 번이나 지나갔습니다. 와이프는 딴데 신경 쓰느라 제 행동은 안중에도 없었죠. 몇 번이고 장모의 다리살을 보면서 기억을 주입시켰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혼자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그 대상은 장모님이었어요. 두 번째 사건은 장모님의 다리살을 본 한참 뒤에 일어났습니다. 그간에도 장모의 다리살을 볼 수 있는 기회는 종종 있었습니다. 곧 사위될 놈이라고 간간히 방심하고 옷차림을 느슨하게 할 때가 아주 가끔 있더라고요. 제가 결혼 전에 장모님 댁에 디지털 도어록을 사서 직접 달아드렸습니다. 인터넷 개통하면서 사은품으로 받은 건데 이게 불량이었는지 한동안 닫히면서 문이 잠길 때 소리가 뿅뿅하고 잘 나더니 어느 순간부터 잘 안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가 한창 결혼 전에 사진 찍고 가고 전자제품 보러 다닌다고 바빴던 때일 거예요. 와이프 회사 끝나기 전에 제가 먼저 퇴근해서 처가에 먼저 들어갈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퇴근을 좀 일찍 했거든요. 당연히 처가댁 디지털 도어의 비번은 제가 알고 있었고 평소와 다름없이 비번 누르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장모님 혼자 집에 계셨을 텐데 화장실 안에 계신 것 같더군요. 물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화장실서 용변을 보는 것 같아서, 제가 괜히 인기척하면 더 부끄러울 것 같아서 그냥 가만히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가 두 번째 기회였습니다. 제가 소파에 앉은 지 채 1분도 안 되어서 장모님이 화장실서 나오시는데 아무것도 입지 않은 채로 나오셨습니다. 수건으로 머리카락을 툭툭 치면서 나왔는데 나오는 동안에도 제가 소파에 앉아 있다는 걸 눈치를 못 채신 거였죠. 저는 얼어붙은 자세로 장모님을 보게 되었고 장모님이 머리를 드는 순간 고개를 다른 쪽으로 돌려버렸습니다. 고개를 돌린 동안 장모님이 안방으로 급히 들어가시는 소리가 들렸고 한참 후에 평소와 다르게 옷을 갖춰 입고 나오셨습니다. 자네 언제 왔느냐부터 겨우겨우 말씀하시다가 끝내는 오늘 일 너무 창피하다고 하시고는 그날 끝내 식구들이 모두 오실 때까지 이후로 한마디도 안 하셨죠. 저는 저대로 와이프 방에 들어가서 장모님의 아까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충혈된 내 보물을 진정시키는데 안간힘을 써야 했습니다. 그날 장모님의 모습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아직도 남자를 품을 충분한 자격이 있는 몸이었습니다. 제 눈이 카메라였다면 그 순간을 남김없이 찍어서 저장해두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나중에 몇 번이나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사건은 제 손으로 직접 장모님을 탐했습니다. 결혼 후 한 사실이지만 장모가 치질이 많이 심하더군요. 심할 땐 과다 출혈로 인해 빈혈로 쓰러지실 때도 많다고 합니다. 와이프랑 집에서 밤 11시인가 잠이 들 때쯤이었는데 장모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장인어른께서 너무 아파서 바로 응급실 좀 가야 할 것 같다고 저희를 부르시더군요. 잠잘 시간에 갑자기 부르시는 거라 많이 피곤했고 좀 못마땅한 티를 내며 처가에 갔습니다. 장인께서는 머리가 너무 무겁고 아프다고 하셔서 새벽에 응급실로 가셨고 응급처치를 하고 각종 검사를 했습니다. 한참 뒤에 전문의가 오더니 CT 촬영 결과 머릿속에 뭔가 있는 것 같다며 정밀 진단을 받아봐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장모님이 어지럽다고 하셨고 와이프는 아버지는 자기가 돌볼 테니 저에게고 장모님을 모시고 집에 가서 좀 쉬게 하라고 하길래 알겠다고 하고 장모님을 모시고 집으로 왔습니다. 집으로 오는 내내 장모님의 얼굴이 창백하고 기운이 없이 어지럽다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장모님을 소파에 앉혀드리고 안방에 이불을 깔고 나왔더니 장모가 소파에서 거의 혼절한 상태로 보였습니다. 장모님마저 응급실로 보내야 하지 않나 생각은 했지만 우선 호흡 상태는 고른 것 같아서 그냥 우선 눕혀드리기로 했습니다. 힘들게 장모를 안아서 안방으로 모셔가 깔아드린 이불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덮어드리려는 찰나 내 안에 늑대가 꿈틀거렸어요. 혹시나 장모님이 깨면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장모님께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드리려고 안마를 하는 척 어깨를 주물러드리고 팔뚝과 종아리를 주물러드렸습니다. 그리고 도중에 괜찮으시냐고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아직 정신을 못 차리시는 것 같길래 대담하게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참기가 힘들었거든요. 뭘 하더라도 화가 잔뜩 난 내 보물을 달래줄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다시 장모님을 흔들어 깨워보았습니다. 아직도 세상 모르고 혼절한 상태라 용기를 냈습니다. 장모님의 온기가 느껴졌어요. 그리고 나는 장모님과 거사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을 꼭 껴안아주고 옷을 다시 입혀드렸어요. 그리고는 이불을 덮어드린 뒤 안방문을 닫고 나와 와이프의 방에서 다시 한번 혼자 즐거운 시간을 보낸 뒤에 거실 소파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잠든 뒤 한 1시간 정도 지난 뒤 걔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며 와이프가 집으로 쫓아왔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때까지도 장모님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와이프가 엄마를 간호할 테니 장인 어른께 가보라고 하여 응급실로 갔습니다. 한동안 혹시 장모가 제가 저지를 짓을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두려움에 처갓집 방문을 주저했습니다. 와이프는 내가 처갓집을 잘 안 간다고 난리였지만 도둑이 제발 저릴 수밖에 없었죠. 그러기를 한 달 정도 지나고 장모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귀여운 사위 요샌 왜 통 안 와?
많이 바빠. 사위 보고 싶어도 안 오니까 볼 수가 없네. 오늘 자네가 좋아하는 꽃게탕 해 놓을 테니까 오늘 와서 밥 먹고 가. 장모는 내가 했던 짓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았어요. 나는 장모님의 말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장모님의 말에 왠지 힌트가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어른 말씀 듣기로 했습니다. 장모님은 와이프랑 같이 오라고 하셨는데 그날따라 야근해야 한다며 혼자 먹고 집에 가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과일을 사들고 장모님께 갔습니다. 장모님은 아무런 티도 안 내셨고 진수성찬을 차려주셨어요. 다 먹고 난 뒤에 제 눈을 지그시 바라보셨어요. 자네 배부르게 먹었나? 그럼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야지? 라고요. 장모님은 그날 다 알면서 티도 못 내고 저를 기다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밥을 차린 거라고 하면서요. 장인어른은 출장 가서 내일에나 온다고 하셨고요. 저는 장모님이 리드하는 대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제 심볼은 장모님과 찰떡같이 잘 맞았습니다. 그 후로 장모님은 저를 종종 부르셨고 저는 장모님께 최선을 다했습니다. 장모님은 젊은 우리 사위 최고라고 하면서 제 와이프가 부럽다고 하셨답니다. 참, 우리 장인어른 얘기를 빼먹었네요. 응급실에 간 다음날 바로 정밀검진 받으셨는데 일주일 뒤 결과가 나왔고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이 깨끗하고 머리 아픈 것은 그냥 신경성 스트레스 같다고 하더군요. 일주일 동안 혹시나 뇌종양이 아닐까 걱정했던 것이 싹 사라졌습니다. 저는 아내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함께 다니면 부녀지간이냐고 묻는 경우도 있을 만큼. 아내는 나이에 비해 동안이고 저는 나이에 비해 나이가 좀 들어 보이기 때문에 나이 차이가 더 심하게 나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아내는 제가 운영하는 술집 알바생이었습니다. 저는 술집을 차렸다 망하기를 여러 번, 현재는 잘 운영되는 술집을 3개 가지고 있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던 사람이라 결혼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혼기가 꽉 찼을 때도 모아놓은 돈 하나 없이 빚만 있는 남자와 누가 결혼을 하려고 했을까요? 30이 다 된 나이에 알바를 하겠다고 온 아내에게 처음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외모 차이도 많이 나니 언감생심 꿈도 못 꾸었죠. 가게 문을 닫을 시간 아내와 함께 다니던 알바생이 그날은 오지 않아 아내가 혼자 집에 가는 것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데려다 주겠다고 제 차에 태우고 아내가 혼자 사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아내가 저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하더군요. 술을 한잔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 얘기가 잘 통해서 그날 아내의 집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내와 저는 함께 살았습니다. 함께 살다 보니 아내에게는 3천만 원의 빚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큰 돈이 아니라 바로 갚아주었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무지하게 고마워했습니다. 시골에 계시는 장모님도 항상 저만 보면 고맙다는 말씀을 입이 닳도록 하셨습니다. 저에게 고마워하는 것도 몇 달 못 가더군요. 아내는 일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만 하라고 했는데 낮 시간에 집에 있지를 않았습니다. 낮 시간뿐만 아니라 밤에도 밖을 나도는 경우가 많았죠. 차를 타고 가게를 이동하는 중에 아내가 어떤 남자와 팔짱을 끼고 걷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차에서 내려 아내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불렀더니 아내는 그 남자와 도망치듯 가버리더군요. 그리고 아내는 전화도 안 받고 며칠 있다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것이 오해라고 하는데 제가 바보가 아니고서야 그 말을 믿겠습니까? 그게 말이 되냐고 했더니 아내는 다시 나가버리더군요. 화가 나기도 하고 내 팔자에는 처자식은 없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타고 다니는 차를 보고 접근하는 여자들, 제가 운영하는 가게들을 보고 접근하는 여자들을 믿을 수 없어 제가 여자들을 좀 피했던 것도 있었는데, 그리고 아내는 그런 여자들과 달리 순수한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을 당하니 정말 힘들었습니다. 시골에 혼자 사시는 장모님께 가서 모두 말씀드리고 아내와 관계를 정리하겠다 말씀드리기 위해 처가로 갔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시골집, 조만간 이 집도 새로 지어드리겠다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기 복을 자기가 차고 나간 아내를 생각하니 쓴웃음을 짓게 되더군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맞이하는 장모님을 뵈니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혼자 쓸쓸히 식당 일을 하며
사시는 장모님의 순수한 표정에 딸이 장모님의 밥만 닮았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지에서 생활하는 딸을 걱정만 하고 사시다가 나이는 많지만 돈은 좀 있는 남자를 만나 딸이 고생 안 하고 살겠다고 좋아하셨는데 안 좋은 결과를 알려드려야 하는 제 마음도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장모님께서 차려주신 저녁을 먹으면서 말을 꺼낼 틈만 보고 있는데 말이 안 나오더군요. 저녁을 먹고 한참 후에 장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내가 남자가 생겨서 집을 나갔다는 저의 말에 장모님은 큰 충격을 받아 입술을 떨고 계셨습니다. 내가 살아온 모든 이야기를 장모님 앞에서 쏟아냈습니다. 내가 울면서 말을 할 때는 장모님도 함께 울어주셨고 즐거운 얘기를 할 때는 장모님도 환하게 웃어주셨습니다. 제 이야기는 2시간이 넘도록 계속되었고 장모님은 전혀 지루해하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그동안 혼자 살면서 너무 외로웠고 힘들었다는 이야기에 장모님도 혼자 살아오신 세월이 생각나서인지 함께 우셨습니다. 저는 장모님께 아내와 헤어질 것이라고 힘들게 말을 꺼냈고 장모님은 그래, 김서방 뜻대로 하게 하시면서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장모님에게 안겨 한참을 울다가 장모님과 저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밤을 보내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모님은 조금씩 꺼려하는 행동을 하기도 했지만 저의 행동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은 장모님과 처가에서 잤습니다. 마음이 통해서일까요? 전날 몇 번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다음날 늦게 일어나게 되었죠.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혼자 산 세월이 길어서인지 처음인 것처럼 부끄러워하시던 장모님에게 큰 사랑을 느꼈습니다. 장모님은 다음날 저에게 밥을 차려주시고 많이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허기가 져서 많이 먹게 되더군요. 장모님은 먹는 것도 늠름하다고 흐뭇한 표정으로 제가 먹는 것을 바라보셨습니다. 밥을 다 먹고 돌아왔습니다. 저를 배웅할 때 장모님은 딸을 걱정하는 표정이 아니라 제가 가는 것이 아쉬운 듯한 표정이었어요. 저 갈게요. 하는 저의 말에 장모님은 언제 또 오려나? 하는 말씀을 혼잣말 비슷하게 중얼거리셨습니다. 저는 못 들은 체하며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를 내쫓았습니다. 우리 혼인신고를 한 것도 아니니 당장 나가라고 아내의 짐을 문 밖에 내놓고 문자를 남겼습니다. 아내는 만나는 남자와 잘 되고 있었는지 순순히 나가더군요. 별로 마음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장모님 댁에 일주일에 3번 정도 찾아뵈었습니다. 그때마다 다음날 늦게 일어날 정도로 격하게 장모님을 안아드렸습니다. 장모님은 제가 돌아올 때마다 아쉬워하셨습니다. 얼마 전 장모님께 작별 인사를 할 때는 곧 서울로 모셔가겠다고 했더니 이제 공공이에게 미안해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저를 처음으로 느끼게 해준 사람이니까 제가 잘할게요. 이 말과 함해맑게 웃으시며 좋아하셨습니다. 장모님은 저에게 존댓말을 시작하셨습니다. 저를 더 이상 사위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저도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마음이 통하는 사이로 시작한 것은 확실하니까요. 평생 장모님을 지켜드리고 호강시켜드릴 생각입니다. 이제 장모님은 부부관계에 대한 얘기도 거침없이 합니다. 그런 얘기 솔직하게 하는 걸 제가 좋아한다고 하며 먼저 시작했더니 노력하는 것 같아요. 뭐든 저에게 맞추려고 노력하는 이 여자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